반갑습니다. 김스콧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무역영어 2강으로 비즈니스 상황 하에서 상대방의 대화 및 전화 상황의 통화 시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ay that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Say that again. 모든 비즈니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지에서 겪게 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니 정확히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 Hi, this is John Adam. Could I speak to Mrs. Choi, please? 여보세요, 존 애담입니다. 미스 저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B. Hi, John. This is she. What can I do for you? 존, 안녕하세요. 전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잠깐만. 전화할 때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I'm을 안 쓰고 왜 this, she, or he를 쓰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 보세요.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 I'm afraid I have to cancel the meeting. 미안하지만 회의를 취소해야겠어요. B. Say that again. We have a bad connection.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I'm afraid I have to cancel the meeting. Do you hear me now? 미안하지만 회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들리시나요? Do you hear me now? Oh, that's too bad. I will let my boss know. 저는 저희 상사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Oh, that's too bad. 여기서는 저런 하고 번역하였는데 이 구문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여러 가지 안 좋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무역 업무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된 아젠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실전 무역 강좌에서 제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화 문제와 관련된 추가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keep getting cut off. 전화가 계속 끊겨요 라는 표현도 종종 쓰입니다. We keep getting cut off. Pardon, sorry, what? 이런 표현은 너무 짧아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이 표현은 다시 말해도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도 실무에서 대화 중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say that again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A와 B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It's already midnight. I'm really getting fired. Can we continue tomorrow? 벌써 자정이 다 됐네요. 너무 피곤해요. 저희 내일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B의 답변으로 You could say that again. Let's meet up at 10 o'clock. 맞는 말이에요. 10시에 다시 만나요. You can say that again은 상대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겠죠.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의 말을 자주 듣는다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짧은 대화문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How's everything? 별일 없으시죠? 다 잘 돼가고 있죠? 라고 하는 일상적이고 평이한 문자입니다. How's everything? You look upset. 별일 없으시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표현을 upset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표정뿐만 아니라 기분, 분위기 등 다양한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I just lost a file I was working on. I didn't know it wasn't auto-served. 작업하던 파일을 방금 날렸어요. 자동 저장이 안 되는지 몰랐네요. 둘, get prepared for 뭐뭐를 준비하다. Can you give me a hand for a file? 저 잠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give me a hand는 도와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보통 help를 생각하는데 이 표현은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 Sorry, I can't. I need to get prepared for the year-end filing.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요. 연말 신고서 준비해야 되세요. year-end filing, 연말 신고서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Said, I'm nearly done with. 뭐뭐를 거의 끝냈어요. A. I'm nearly done with the purchase order. What else do I have to do? 주문서 작성을 거의 끝냈어요. 또 뭐라면 되죠? What else do I have to do? 또 뭐라면 되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 else do I have to do? 몇 번이고 입으로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B. Can you send that file to the supplier? 그 파일을 공급자한테 보내주시겠어요? 보통 실무에서는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람 가리켜 공급자, 즉 서플라이라고 부르든지 vendor라고 지칭을 합니다. That is the working, 뭐뭐가 작동되나요? A. We need 7 copies for the meeting. 회를 위해 복사본 7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B가 Is the printer working now? In the morning it didn't. 프린터 지금 되나요? In the morning it didn't. 아침에는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lose your file 하면은 파일은 날리다. year end filing 연말 신고. purchase order 하면 주문서. supplier 공급자, 납품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that sounds interesting 흥미롭네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잘 듣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줄 수가 있습니다. That sounds interesting. A와 B로 나누어 3개의 문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join company McFair? 맥펠사에는 언제 입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B가 I joined the McFair 2 years ago. I've been working in overseas sales for the last 7 years. 막팔사에 2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해외 영업 분야에 종사한 지는 7년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다시 A 질문으로 Is Germany a big market in your company? 당신 회사에서 독일이 큰 시장인가요? B. Definitely. We have other customers in Frankfurt and Milan. 물론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미네도 다른 고객이 있어요. 이렇게 3개 문장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definitely와 absolutely라는 단어는 제가 실무에 종사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지역 업체의 오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업체의 경우 그의 자신한 표현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와 하는 대화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막 거래 관계를 체결하려고 노력하던 시점에 전화상으로 제가 무슨 말을 조금만 하면 definitely, absolutely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모국어가 아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순수한 사전적 의미보다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That sounds interesting. You should know a lot about the German culture as well. 흥미롭네요. That sounds interesting.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B. I think I do. It's my third time in Düsseldorf this year already. I think I do. 그런 것 같아요. It's my third time to Düsseldorf this year already. 올해 벌써 düsseldorf에 3번째 오네요. 추가 표현을 덧붙이면 입사하다, start working for가 있습니다. 입사하다라고 할 때나 어디에 가입하다 하면 우리는 보통 join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join 대신 start working for를 사용해서 말해봅시다. When did you start working for McFair? 맥펠사에는 언제 입사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어서 interesting과 exciting의 내면에 포함되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eresting, exciting. interesting 대신 exciting을 쓰면 좀 더 강한 리액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hat sound exciting. 그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재미란 표현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interesting을 생각하는데 exciting을 써서 좀 더 강한 리액션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죠. excite의 고유 뜻은 흥분시키다, 자극시키다의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좀 더 강한 리액션이 표현되겠죠. 네 가지 짧은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하나, could I speak to? 뭐뭐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둘,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방금 you can say that again가 혼돈하지 말라고 했죠. 셋, we have a bad connection.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넷, I will let 뭐뭐 know 뭐뭐에게 알릴게요 라고 하는 네 가지 표현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하나, could I speak to 뭐뭐 통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짧은 대화를 만들어 연습해 봅시다. A, hello, could I speak to Simon in the after sales service team? After service team에 사이먼과 통할 수 있을까요? One moment, please. May I ask what it's abou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what it's about?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표현은 실무에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해외 바이어 명단 리스트를 확보하여 이메일 및 전화로 컨택을 시도하는데 전화를 했을 경우 보통 여직원을 받는데 내가 누구누구하고 통화하고 싶다 하면 May I ask what it's about? 라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다 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첫 거래를 시도할 때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비서와의 전화통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제가 실제로 썼던 대안들을 앞으로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서점에는 전화통화 시에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둘,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A, I have no clue where Mr. Greg is. 그레그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루는 이때 실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 say that again. I can hardly hear you.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셋, we have a bad connection.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A, I can hear you well. We have a bad connection. 잘 안 들려요.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B, just hang up. I will call you back. 일단 끊으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just hang up. 일단 끊으세요라는 표현인데 just hang up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익혀두세요. That I will let 뭐뭐 know 뭐뭐에게 알릴게요. A, the boarding gate has changed to number 25. Can you text Sophie? 탑승 게이트가 25번으로 변경됐네요. 소피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겠어요? B, sure, I will let her know. 네, 알려줄게요. 이상 네 가지 문장으로 연습해 보았습니다. After sales service, hardly 거의 뭐뭐가 아니다. connection, 연결 접속, boarding, gate 탑승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표현들이죠. 다음은 can you continue 계속해 주시겠어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잠깐 중단했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독려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와 B의 대화처럼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연습해 볼까요? 해외 비즈니스 출장이나 혹은 개별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렌터카 관련 구문입니다. A. If you do an upgrade, I can give you a bigger car with extra benefit.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신다면 큰 차를 들을 수 있고 추가 혜택도 챙겨드릴 수 있어요 라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하니 B가 답변하는 겁니다. Can you continue? 계속해 주시겠어요? A. The upgrade costs $100 per day. It comes with free fuel,
unlimited mileage and comprehensive insurance. 업그레이드 가격은 하루 $100입니다. 여기에는 무료 연료, 무제한 주행거리 및 종합보험이 같이 제공됩니다. B. No thanks. I just stick to my reservation. 안 하는 게 좋겠네. 원래 예약들은 할게요. stick. 나의 예약을 막대기로 바치겠다는 것은 예약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A. No problem. There's your key and the document. Have a nice trip. 알겠습니다. 여기서랑 서류 여기 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여기서 표현하는 no problem은 부정적인 답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Oops, the car won't start.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렌트카 이용 시 쓰는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추세는 단지 비즈니스 출장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 여행 시에도 단체 여행이 아닌 개별 여행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렌터카를 많이 이용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 본 강좌에서는 앞으로 커리큘럼 일정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추가적으로 위 비슷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Can you go on? 계속 해주시겠어요? Can you continue 뿐만 아니라 Can you go on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해주시겠어요? 렌트카 회사 이용 시에 쓸만한 표현으로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I forgot to fill up. 기름 채우는 거 깜빡했어요. 보통 렌트카를 반납 시 기름을 원래대로 채우잖아요. I prefer automatic. 자동을 선호합니다. I can't drive a manual car. 수동 차량 운전은 못해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익혀 두면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은 해외여행 시 단체 관광이 아닌 경우 렌트카를 이용 개별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렌트카 관련 영어도 평소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전화통화 시 그리고 렌트카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화통화 시 사용하는 표현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또한 재미있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특히 앞으로 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커리큘럼의 일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성 댓글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